한도로 긴급 통제 시민분들 굉장히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이 큰 사고를 미연에 박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내부순환 도로의 결함은 해빙기 안전점검 과정에서 밝혀졌는데요. 요즘 서울 곳곳에서 해빙기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해빙기 사고 심각성과 그 대책에 대해서 권영국 서울과기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잠시만요. 저도 어제 저녁에 네. 그 내부순환도로를 탔거든요, 제가요. 예, 예. 지금 그 통제된 구간이었습니다. 네, 네. 이 소식을 들으니까 또 끔찍한데요. 네. 오늘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들 굉장히 놀라셨겠어요. 네. 자, 이게 지금 전면 통제됐습니다. 그 지금 얼마나 심각한 결함입니까, 교수님? 이 결함에는 세 가지 등급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치명적인 결함, 바로 사망할 수 있는 결함이 있고 네. 중대 결함이 있고요. 사소한 결함이 있는데 네. 지금은 중대 결함이라고 지금 밝혔습니다. 그래서 중간 단계군요, 현재. 네. 그래서 전문가 집단에서 네. 육안으로 검사를 했을 때 대형 케이블이 하나가 파단이 되었고 나머지 부식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일단 육안으로 발견되었다고 하면 나머지도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는 네. 비파괴 검사라는 그런 좋은 방법을 해야 되는데 예산과 돈이 들기 때문에 육안으로 검사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다리를 받치는 그 대형 케이블 20곳 중에 한 곳이 절단된 게 중대 결함이다라는 설명인데, 근데 서울시가 지난 12월인가요? 전문 업체에다가 맡겨서 해당 구간을 점검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때는 이상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 그때는 왜 발견을 하지 못한 걸까요? 네, 그 강선을 이렇게 싸고 있는 관이 있기 때문에 네. 육안으로 봤을 때 관이 파괴가 되지 않으면은 그냥 괜찮은 것으로 우리가 오인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비파괴 검사를 일반화해가지고 네. 육안으로 관찰 못하더라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 우리는 아마도 아직 그 예산과 비용이 좀 적게 들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일이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네. 육안으로 파단된 것을 발견을 했기 때문에 대형 참사를 우리가 막을 수 있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렇군요.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비파괴 검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예산이 네. 많이 듭니까?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지만 육안으로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시간과 이제 비용이 많이 들게 되는 거죠. 네. 그렇지만 그러한 절차를 만들고 예산을 세워 놓는다 그러면은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의 안전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만약 이 다리를 그 통행을 못하게 막았을 때 더는 여러 가지 뭐 비용 부담이 있을 겁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비용이. 그런 걸 예. 고려한다 그러면 미리미리 예방을 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고려해주는 그런 서울 행정이 된다 그러면 시민들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기에 네. 교수님 말씀은 좀 비파괴 검사라든가 정밀 검사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 네네. 그런 말씀을 이해하겠습니다. 자, 정릉천 고가교 개통된 지 17년이 됐는데요. 이 상당히 노후한 겁니까 이제? 17년 정도면 그렇게 노후화되었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어.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면은 네. 비록 노후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밀 진단을 해봐야 되고 사실상 문제점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널려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불행한 것은 문제가 터질 때까지 우리는 기다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약간의 네. 고통이 따르겠지만은 그렇게 했을 때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고 과거에 우리 성수대교의 우리 아픔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일이 안 벌어진다면 그것만은 가지고 보더라도 아마 이번 서울시 조치는 적절하다고 예상이 됩니다. 끔찍한 맞습니다. 일이 벌어질 뻔했어요. 네, 그만큼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라는 건데 서울시가요 교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근본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떤 대책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그래서 수시 점검이 필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파괴 검사를 하는 절차를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리 육안으로 관찰을 한다고 하더라도 밖에서 보이지 않는데 그것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슈퍼맨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계를 대어서 파괴하지 않더라도 안에 뭔가 절단이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안다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가 그 D 등급의 그 건물들 네. 해빙기에는 이제 앞으로 사고들 이런 비슷한 유사한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말 비파괴 검사 같은 것을 도입을 하고 우리가 좀 더 네. 우리가 관찰을 잘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수님 비파괴 검사라는 게 이제 파괴하지 않으면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량이라든가 건물을 네. 뭐 손실장을 입히지 않으면서 예. 정밀 기계 같은 거 정밀 예, 검사를 요즘 널리 쓰이는 방법이고 또 다른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소재라든지 이런 곳에도 쓰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절차를 만든다 그러면은 뭐 그리 큰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다행히 이제 해빙기 검사를 하면서 발견을 한 거 아니겠어요? 네네. 천만다행인 것 같아요, 아주. 네. 자, 그 외에 뭐 다른 대책은 어떻습니까, 지금?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네,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들이 있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량뿐만이 아니고 네. 건축물들도 해빙기를 맞이해서 이게 얼었다가 녹았다 하면서 이제 안에서 이 빈 공간이 생깁니다. 아. 그 빈 공간이 이제 점점점 축대라든지 이런 것을 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네. 절개지라든지 산사태라든지 이런 것이 해빙기에는 종종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관찰하셔서 시민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내 주변에 그런 게 없는가 이런 것들을 유의 깊게 보시고 정부에다가 신고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노후화된 건물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한번 네. 해빙기 안전 점검을 그렇죠. 반드시 받을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뭐 하지만 당장에는 일단은 교통 혼잡이 불가피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볼멘소리라는 게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전면 통제가 불가피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네. 만약에 그 안전사고에는 하이니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네. 사고의 삼박자라는 게 있습니다. 네. 사고는 하나의 원인 가지고는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 이상이 중복이 되면은 그때부터 사고는 시간과 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것을 만약에 방치를 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원인이 발생하는 거죠. 네. 두 번째는 그 불행히도 그때 대형 이제 트럭들이 네. 다니기 시작을 한다. 또 세 번째는 또 거기에 좀 더 가중되는 다른 원인이 제공되어서 시민들이 무관심하게 뭐 그것을 뭐 많은 차량들이 갑자기 쏠린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대형 사고, 성수대기 같은 그런 일이 네. 안 벌어진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 그 결정은 행정적 결정은 네. 제가 보기에는 조금 시민들은 불편하시겠지만 잘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중대결함, 서울시 해빙기 안전점검 중에 발견이 됐는데 해빙기 안전사고가 최근 서울에서 여러 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우선 서울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사고들을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해빙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얼음이 녹으면서 그 자리에 틈이 생기기 때문에 네. 집안이 약해지기 쉽습니다. 네. 그래서 절개지, 낙석 사고, 산사태 등이 종종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과거 8년 동안에 사건을 집계를 해보면 68건이 발생을 했고요. 사망자가 16명, 예. 부상자가 25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음. 그리고 최근 사건을 보면은 지난해 2월 달에 사당 종합체육관 신축 공사 현장이 붕괴를 해서 네. 동작구에 있는 종합체육관이었는데요. 여기서 11명의 근로자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상도동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동작구 상도 다세대 주택에서 네. 신축 공사장에서 옹벽이 무너졌습니다. 다행히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은 주민 30여 명이 긴급 대피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일이 계속 발생을 하기 때문에 네. 정말 철저한 점검과 시민들이 참여 의식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해빙기 안전사고는 상당히 위험하죠. 네네, 위험합니다. 바로 인명에 예. 대한 피해로 바로 네.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네. 눈 깜빡할 사이에 그냥 매몰되는데 정말 이거는 소설 사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네. 외국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가끔 발생을 합니다. 네. 네. 특히 이제 그 저속 수준이 낮은 이런 나라들 절개지 있는데도 그냥 아무런 위험 의식을 못 느끼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해빙기를 맞아서 그냥 산사태가 나면 다 수십 명이 몰살되는 그런 사태가 예. 가끔씩 발생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렇다면 왜 해빙기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또 큰 인명사고로 이어지는지도 좀 짚어주실까요? 네, 해빙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집안이 약하게 얼었다 녹았다 하면 집안이 약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공무원들이 그 점검들을 하지만은 공무원들이 점검만 가지고는 역부족입니다. 서울시가 네. 얼마나 넓습니까? 네. 그래서 이 차제에 시민들이 참여 의식을 좀 장려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면 어떨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런 것이? 예를 들어서 네. 우리가 그 속도 위반 차를 찍으면 파파라치라고 하죠. 찍으면 네.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까? 예. 네. 마찬가지로 절개지라든지 위험한 상황을 촬영해서 정부에다 보고를 하면은 약간의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서 시민들이 참여를 시킨 겁니다. 네. 그래서 선진국 같은 데는 그렇게 시스템을 도입을 해가지고 그래요? 많은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좀 그러한 제도를 도입을 해서 자기 주변은 시민들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그런 시민들이 참여해서 그 제보를 해준다면은 정부는 그게 이제 정밀 조사를 하고 네. 그렇게 한다면 사고는 미연에 막을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뭐 서울시가 다음 달 말까지 해빙기 특별 안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재난 취약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선제적인 예방 활동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네, 항상 이 예방은 큰 우리가 가치를 이렇게 사람들이 높이 보지를 않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안전공학과에 있는데요. 네. 우리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고가 안 났을 때는 저희들이 가치가 돋보이지 않습니다. 네. 오늘 같이 사고가 나면은 그때는 불려갑니다. 음. 왜 났을까요? 대책을 이야기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고를 막는 거는 사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 굉장한 노력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는 예방에는 정말 많은 돈과 시간을 들이더라도 네. 우리가 그 수고를 몰라주더라도 네. 우리가 쏟을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네.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약간의 예산과 시간, 그건 투자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하여튼 뭐 지방자치정부라든가 중앙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시민 개개인의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 자, 교수님 좀 전에 이제 그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네네. 그런 뭐 네. 외국에서의 파파라치 방식 예, 이런 부분이 예. 제도화돼야 된다는 네, 측면도 네. 얘기하셨는데요. 네. 다른 어떤 팁을 좀 주시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네. 안전 문화라고 하는 관점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 내 주변이 아니면은 신고 안 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길 가다가도 네덜란드 소년 같은 경우에는 네. 지나가다가 댐에 구멍이 난 걸 발견했어요. 그 소년은 손가락으로 막아가지고 맞습니다. 댐을 막은 거죠. 그래서 그런 시민 정신, 안전 문화가 형성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차제에 서울시에서 네. 안전 문화 행동도 벌이고 안전 의식의 개몽도 하고 비록 사고가 나지 않았지만은 네. 막을 수 있는 대책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를 격려하는 제도 이런 것을 정착한다 그러면은 안전은 점점점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이 그러니까 어제 밤에 아마 그 해빙기 안전사고 안전 점검을 한 번 해죠 내부수는 네네. 바로 이제 그것이 뭐 서울시설공단 그다음에 네. 서울시장까지 칙부가 되면서 네네. 조치를 취해진 것은 네. 잘한 거죠. 네, 아주 긴급하게 이루어졌다고 이야기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경찰청에서 좀 볼멘 소리를 했다고 해요. 아. 바로 연락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오면서 보니까 정말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비록 그 연락이 안 갈 정도, 못할 정도로 긴급하게 되었지만은 그 결정은 잘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한 달 안에 이게 완전 수리가 될까요? 안전하게? 노력을 한다고 하니까 믿어봐야죠. 잘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내부순환도로 하여튼 오늘 갑자기 통제되는 바람에 시민들 굉장히 놀라셨을 텐데요. 이 부분이 빨리 좀 해결되고 서울시의 안전 대책이 좀 더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